지역의 이슈와 소식을 촘촘히 또 자세히 전해드리는 시간 뉴스 콕콕입니다. 오늘 제가 이 시간에 가지고 온 내용은 하천 준설입니다. 꼭 하천뿐 아니라 저수지 또 댐도 함께 이야기할까 하는데요. 그 준설은 하천이나 해안 또는 저수지 바닥에 쌓인 흙 또는 암석 등을 파헤쳐 가지고요. 바닥을 깊게 하는 작업 등을 이야기합니다. 그 물이 흐르면 상류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흙과 돌이 쓸려 내려와 쌓이고 또 쌓이죠. 자, 그러면 하천이나 저수지 바닥은 높아지고요. 그럼 결국 담아내는 물의 양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. 또 넘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. 이제 우리나라도 장마라기보다는 우기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, 자, 이번 우기에도 하천과 저수지가 넘치면서 인명피해와 또 재산피해가 막대했습니다. 정부는 홍수의 원인을 오랜 시간 준설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. 물론 정치적 맥락과 서사가 슬쩍 엿보입니다만 이 시간에는 그곳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. 일단 정부의 워딩으로는 준설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 과정을 간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. 준설을 하게 되면 가뭄에도 대비가 됩니다.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그릇이 커지기 때문이죠. 매년 각 지자체는 하천과 저수지, 댐 바닥을 긁어내는 준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. 바로 필요하기 때문이죠. 하천 준설, 하도 준설, 시장 수목 제거, 호암 호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급한 그 하천에 대해서 그 준설을 추진하고 있고요.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수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. 1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통 2월에서 6월 홍수기 이전에 그 하천 준설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준설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. 바로 환경이 훼손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인데, 일단 준설을 할 때 오염된 퇴적물이 겉으로 드러나면 그 수질이 오염될 수 있겠죠. 그 하천 전체에 균형 잡힌 준설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속이 빨라져서 상류에 쇄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하류로 공급되는 퇴적물이 줄어들 경우에는 그 먹이 사슬과 서식지 파괴 등의 염려도 당연합니다. 그 여기에 다른 목적으로 준설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 아니면 준설을 위한 준설이 될 경우에도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. 때문에 무조건 준설을보다는 인공 구조물의 최소화가 그 하천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또 인공 시설물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특히 다리 밑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낮은 그 세월교의 어떤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물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. 자, 우리나라의 경우 하산 개수가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하산 개수는 1년 동안 하천 어느 한 지점에서 보이는 최소 유량과 최대 유량의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데요. 그 건기에는 말라 있다가도 우기에는 그 수백 배까지도 늘어납니다. 그 예를 들면 금강은 1대 298, 낙동강은 1대 372, 한강은 1대 390, 영산강은 1대 680이라고 하니 엄청나죠. 자, 물 관리는 치수로 가느냐, 친수로 가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그 극단적으로 대립될 수 있는 지점이긴 한데 그 안전을 위한 치수, 환경을 위한 친수로 보면 될 겁니다.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꼭 대립 개념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. 그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그 충분히 환경을 보존하고 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단편적 접근이 아닌 깊이 있고 다양한 고민이 있어야겠죠. 정부는 하천 정책을 국민 안전에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. 지류와 지천을 정비할 때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그 불필요한 과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죠. 정치적 의도와 맥락을 뒤로 하고 치수와 친수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지금까지 뉴스 콕콕이었습니다.